자,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장중 시황이나 목요일 뭐 박성규 TV 시황이나 또 목요일 우리 마감 시황이 2시간짜리 시황이 있어요. 그 시황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엔비디아 뭐 업황 이런 부분까지도 다 참조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은 뭐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주력주 기준에서는 빠르게 그냥 수급 논리만 좀 보고, 그리고 오늘 전력기기 쪽에 어마어마한 폭등의 기준, 그 전략 기준 설정을 잡을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매달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오픈해 드려요. 오픈해 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제 옥돌정 선생님, 옥돌정 선생님 요 그 포트폴리오 수익 범위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거 원고에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옥돌정 선생님이 작년 10월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셔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2개로 압축하십시오라고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상계사 1억이라고 감안을 하고 계산을 하고, 하이닉스 현대차 8대 2로, 이거는 뭐 옥돌정님께 개별 매매 사인을 드렸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잡아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저 계좌 손익이 지금 53%입니다. 매매 안 하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그냥 어설프게 하셔봐야 수익도 없고 오히려 굉장히 힘겨운 흐름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원고에 그거를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방송 가서 우리 옥돌정 선생님 이렇게 수익이시다. 그리고 또 황태자님 그 수익 범위도 제가 오픈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하나, 우리가 종목 뭐 수십 가지 종목을 이게 엊그저께 자른 건데 깔끔하게 좀 이쁘게 잘라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수십 종목, 수백 종목 뭐 매매를 하시면 뭐 하겠냐고요. 수익 좀 더 내보려고 막 이래저래 매매해봐야 결국은 윤정두도 포트폴리오를 이번 달에는 이번 2기 메타방 기준에서는 포트폴리오 기준을 못 이겼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황태자 선생님도 지금 작년에 7월까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2차 전지 뭐 비중을 지금의 아이템 비중처럼 조금 전에 저렇게 10월 달에 하이닉스 80%까지도 채울 수 있다라고 채워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2차 전지는 작년에 뭐 속된 표현 미친 듯이 채웠잖아요. 그렇게 채워놓고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기준인데, 황 태자님이 작년 3월인가 4월인가 가입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스코 퓨처엠에 좀 집중하셨었고, 그 뭐 7월 달까지 해가지고 43%의 수익 범위를 창출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종목이 너무 많아진 거야, 종목이. 그래서 종목이 많아졌는데 주력주는 하나도 안 하신 거야. 결론은 220만 원이나 내시고 호텔 강연을 오신 거죠. 220만 원이나 내시고. 호텔 강연에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해서 이제 전체적인 포트 전략에 대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황태자님 같으신 경우도 10종목을 싹 없애버리고 다 정리, 매도. 그렇게 하고 하이닉스에 이렇게 집중을 하신 거죠. 2,000주를 12만 3천 원에. 지금까지 갖고 계셨으면은 20만 4천 원 찍었으니까 얼마 8만 원 올라온 거죠. 70% 가까운 수익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 황태자 선생님께서도 올 초에, 옥돌정님도 올 초에 나 장사가 너무 바빠요 하셔서 옥돌정 선생님도 나 쉴래요. 쉬시는 건 좋은데 포트 구성은 잘 하십시오. 근데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타깝게. 지금도 아마 똔똔 내지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존장에. 우리 황태자 선생님께서는 혼자서 잘할 수 있어, 나 혼자도 잘해,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4월 달인가요? 우리 케빈 선생님하고 같이 미팅이 잡혀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뭐 자금이 좀 필요하셔가지고 15만 원대인가 다 파셨다고. 뭐 겸사겸사 이제 식사도 하실 겸 이렇게 미팅을 잡으시긴 했겠지만은 6월에 복귀하신다고. 제가 볼 땐 복귀 안 할 것 같아. 약을 올려야 복귀하겠지. 왜? 20만 원 넘긴 하이닉스, 또 한미반도체, 조금 전에 보시면 한미반도체 갖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이 한미반도체를 단타만 치셨단 말이야.
우리는 한미반도체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올 4월까지 한미반도체를 5% 비중으로 계속 갖고 있었죠. 5만 원에서부터 얼마야? 200%.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이제 전력기기 종목. 근데 제가 그날 뭐 식사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아니 황태자 선생님이 자금이 없어서 저걸 팔아서 자금을 형성을 아니야 그러지 않아. 주식은 또 주식 따로 하셔. 대화하다 보니까 뭐 또 한 10억 정도는 또 운영하신다 막 그러셨다가 또 저 자금을 빼가지고 이제 뭐 또 IPO 진행하는 거 자금 쓰셨다 또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주식을 하고 계시는 거야.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시다면 식사 자리를 안 만드셨겠지. 예?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방금 보신 이런 옥돌정 선생님 포트폴리오의 기준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께서 이제 포트를 주셨을 때 정중앙 선생님 제가 포트를 바꿔놨나 모르겠는데 정중앙 선생님께서도 이제 혼자 하시죠. 요거 바꿔놓은 게 아니야 이거는. 싹 정리하시고 IT 기준으로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100%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아마 정중앙 선생님도 지금 똔똔이실 것 같아. 손실이 안 나셨으면 다행인 기준. 우리 사랑사랑님도 지금 이제 뭐 독립하셔서 하고 계실 텐데 사랑사랑님 포트도 제가 전부 머리 아프고 피곤하고 그러면 매매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이 10년 전, 20년 전에는 200명, 300명 여기다 다 넣어놨었어요. 근데 200명 빠질 분이 안 들어가. 라고 서로 여기 안에 들어오려고. 왜? 포트폴리오 점검해 주세요. 그러면 요거 보고 점검해 드렸거든. 그 사랑사랑님 포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더 압축해서 그 IT와 자동차, 하이닉스 없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 포트폴리오 수익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10월 달 포트 보시면은 얼마?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40%고 11월 달 포트면 이제 10월 말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저점을 찍은 기준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때 대비 61%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좀 더 크게 보여드리면 너무너무 오늘 뭐 행복한 거죠. 지금 주력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오늘은 변동성 종목군들에서도 뭐 원체 뛰어난 변동률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11월. 이게 그리고 이게 2월입니다. 이게 2월이 뭐냐면 1월 달에 또 시장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11월 달 그러니까 10월 말에 저점 찍고 11월, 12월 포트에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하이닉스 55%까지 채워드린 거야. 그리고 이제 11월, 12월에 폭등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이제 또 삼성전자 위주로 갔어요. 어찌됐건 폭등이 나와서 수익이 막 넘쳐나니까 윤정도도 또 건방을 떠는 거지. 수익률 좀 극대 한번 해보려고 1월달 포트의 기준에서 두산 로보틱스하고 포스코 DX까지 넣어놨어요. 연말에 다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결국은 얘네들 다 잘랐잖아요. 포스코 DX, 두산 로보틱스 다 잘랐다고. 손절하고 뭐 수익 난 건 수익 난 거고 마지막 들어간 건 다 손절이잖아. 그리고 손절. 그리고 LG화학도 손절. 근데 그렇게 해도 12월 말 종가 대비 25% 수익이에요. 손절을 해서 이 손실을 더 줄여놓긴 했는데도 그리고 손실률이 높죠. 높은데도 불구하고 비중이 LG화학 30%에서 10%까지 줄여놨고 그다음 포스코 DX 얘네들은 5%짜리라서 그래요. 얘네들 손실이 한미반도체에서 다 커버가 되니까. 또 하이닉스의 수익. 종목이 7개였잖아. 1월 달에 장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1월 말 기준에 정신 똑띠 챙길게요. 윤정도가 종목 7개 건방 안 떨고 5개로 또 압축합시다. 힘드시면 압축해서 대처하세요. 그렇게 해서 7개에서 5개로 또 압축했을 때 여전히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얘 수익 범위가 지금 38%잖아요. 그럼 메타방이 1월 29일부터 매매 따라하기 방 1기를 만들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럼 윤정도만 그대로 따라하세요. 만약에 수익이 안 나면 100% 그냥 다 환불해 드릴게요. 3개월 동안. 근데 1기 기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40일 거래일 동안에 72% 수익이 나옵니다. 2월 포트폴리오가 그때 당시 기준에 3월 28일 기준에 27%고 지금 기준은 하이닉스가 더 올라오면서 38%. 그죠? 유가증권 시장은 그 당시 기준에 10%. 여기도 이제 요것도 1기 차트도
응? 요 표 작업하시는 분 일기 차트도 제로부터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것까지 못하겠으면은 이거는 뭐 다음 주에 하더라도 제로부터 색깔도 회색이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 흰색이었으면 똑같이 흰색 순서도 유가증권 시장이 맨 앞에 있었으면 맨 앞에 결론은 요 포트폴리오가 3월 28일 기준일 때에 27.29% 수익인 거고 HPSB, 하이닉스 또 HLB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다 낸 거예요. 마지막에 이수페타시스까지. 이 HLB 같은 경우도 얼마나 훌륭해요. 7만 원, 8만 원에 본격적으로 매수해서 10만 원 넘어가서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뒤도 안 쳐다보잖아. 왜? 그냥 수익률 게임을 목적으로 하는 종목이면 거기까지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동네방네 소문 나눠서 하다못해 얘기했잖아요. 메이저 케이블 TV 임원급이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다른 일로 통화하게 됐는데 HLB 꼭 사세요. 정신 나온 거지. 어디 윤종도한테 HLB를 꼭 사라고 그래. 왜? 그래. 왜? 총선 앞두고 왜 그것 때문에 그래? 아니요. FDA 승인.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케이블 경제 TV 임원급이면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친구인데 저보다 한 몇 살 어려? 3살인가? 결론은 아닌 건 아닌 거야. 어찌됐든 시가총액 10조 이상 16조까지 올라간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 그리고 얘는 이제 시가총액은 좀 작죠. 3조 원대 종목에서 수익. 이렇게 해서 72%까지. 그러니까 일기는요. 일기는 일기대로 또 보는 거야. 일기는 지금 그 5월 포트가 이렇게 돼 있고 4월 포트가 거의 뭐 비슷한 위치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3월 말 종가 지수하고 3월 말 종가 지수가 어떻게 돼 있죠? 3월 말일 날 종가 지수 2746이구나. 그러면 4월 우리가 이제 16일부터 했으니까 15일 날짜 종가 기준으로 보면 2650포인트예요. 2650포인트 대비 지금 2687이니까 37포인트 올라와 있네. 그죠? 2670 대비지. 2670 대비면 17포인트. 그러면 1%가 안 돼. 시장 상승률이 1%가 안 돼. 그죠? 1%가 안 되는데 특히 이제 이 고점에서부터 이제 3월 말 종가 기준에서 여기서 2741대 편입한 종목군들의 손익 범위가 4월 포트 보시면 3월 말 종가 기준으로 편입한 손익 범위가 6.7%. 2,700일대 포함한 것도 아니고 2,671대 편입한 것도 아니고 2,740 3월 말 종가 기준으로 편입한 종목군들의 손익 범위가 6.7입니다. 시장은요? 시장은 3월 말 종가 대비로 따지면 시장 마이너스지. 어찌됐든 4월 16일부터로 따지면 포트폴리오가 우리는 그냥 4월 16일 기준을 이걸로 잡고 있어요. 그럼 포트폴리오 수익이 월등히 더 높은 거야 사실 이거보다도. 4월 16일부터 올라온 걸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저걸로 일단은 잡고 있고 그럼 메타방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메타방의 기준은 이렇게. 잠시만요. 24 보시면 2기 기준에서 보시면은 지금 뭐 좀 창피한 상황이 돼 있는데 2기 기준의 4월 포트폴리오 그걸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잡고 있는 거고 기준을 16일 기준에 이제 제로 기준 16일부터 한 거야? 아니잖아. 16일 날 스타트한 거죠. 그러니까 16일 날 스타트니까 15일 종가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3%, 5%, 7%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종목은 뭐다? 그냥 뭐 HD 현대일렉 처음부터. 만약에 처음에 저 22만 8,500원, 뭐 23만 원이라고 기준 잡읍시다. 23만 원에 편입한 거 그대로 지고 있었으면은 얼마야? 5만 원 올랐네. 20% 이상 수익이네. 근데 우리 윤정두가 까불대고 깐족대고 하다가 수익 좀 더 내 보겠다고 움직이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잘 팔았어요 사실. 24만 원에 전략 매도했으니까. 그죠? 지금 20만 원 공방이니까 잘 팔았다고.
하여간 그 매매 과정 속에 뭐 하이닉스도 매매를 했었고 결국은 하이닉스, HD 현대일렉,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그리고 시가총액 2위 종목 그렇게 해서 이 수익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거예요. 한미반도체까지도 물론 살짝 마이너스 1%뭐 이렇게도 내려갔었어. 근데 결론은 지금 이번에도 이제 뭐 4.1에서 더 밀려 내려갔었죠. 목요일 날 23일 날.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에 장중 기준에 이제 7% 그리고 종가 기준에서는 6%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아쉬워요. 6.1. 왜 아쉽냐면은 27만 9천 원에 HD 현대일렉을 매도를 했어요. 전체 방은 유지하고 있는데 메타방 비중이 높으니까 27만 9천 원에 정리하고 눌리면 편입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매우 센 하루였죠. 그래서 9%대 차익 실현했는데 11% 찍고 10%로 마감했어요. 근데 이제 옮겨 놓은 알테오젠의 기준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지금 뭐 수급이 매우 좋다. 조금 이따 이제 종목 전략 다 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타방의 경우가 이제 시장이 어찌됐든 플러스 1%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계좌 수익은 사실상 6.7이 아니라 월등히 더 높죠. 16일 이후로 따지면. 메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도 못 낸 거예요. 사실은. 윤종도조차도. 1기 때에는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지만. 그리고 아직은 자신이 있어요. 뭐 3개월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한 달 보름 남았는데 충분하게 뭐 시장 수익률은 월등히 넘길 걸로. 그리고 최소 뭐 30에서 50 더블 나오면 제일 좋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무리수 두고 대처를 자칫 잘못하면은 낭패를 볼 수도 있죠. 그거를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조차도 수익률 대회를 그렇게 많이 우승했던 윤정도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2기 부분에서는 지금은 이제 모집은 안 해요. 뭐 VVIP 방에 계신 분들께서 한 분, 두 분 정도가 나도 이거 지금이라도 꼭 하고 싶어 하면은 그거는 심사숙고할 거예요. 성향에 따라서. 왜냐면은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계셨잖아요. 한 분은 못 견뎌요. 못 견뎌. 한미반도체 매수했다가 다 팔아버리고 나 메타방 안 할래요. 이래버리고 그때가 한미반도체 9만 원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8만 원대인가 9만 원대. 그리고 한미반도체 날아가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또 HLB 7만 9,500원에 편입했는데 그거 하루 이틀 또 못 견디고 또 엉엉 우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방 안에 계신 분들이 흔들려요. 저도 흔들려요. 이분 성향에 맞춰서 어떻게 또 해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매매를 못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한 분께서는 이제 아예 HLB 한 종목만 갖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종목만 갖고 계시다가 오히려 저보다 더 위에서 파셨어요. 그리고 일반인이 팔 수 없는 자리인데 거기서 팔고 나오시더라고. 근데 이제 뭐 이번에 만약에 또 들어가셨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또 들어가셨다면은 그냥 박살 나 있는 거죠. 어찌됐든 요 수익 범위인데 요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환불을 해드리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목표 도달이 안 되면 100% 환불을 해드렸고 1기는. 2기의 기준은 저수익률이 도달이 안 되면 그러면 그 기준대로 환불을 해드리니까 지금같이 뭐 6% 수익이다. 그러면 3개월 동안 100% 수익 내기로 했는데 그러면 3개월 과금하신 금액의 94%는 환불 받으시는 거죠. 리딩 다 받고 VVIP 방 전략 다 듣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매매를 쉬고 있을 때 매매가 돼서 또 수익이 극대화되면은 그럼 엉뚱한 과금만 되잖아.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결론은 이제 지금 기준에 10분은 채 안 되시는데 지금 정도 인원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옥가에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한옥가에 최소 5억 정도의 매수 잔량이 쌓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원이 많아지면은 그 기본 운영 자금이 커지면 불편해진다는 거지.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종목군들의 전략까지 이제 넘어가서 볼 건데 메타방 같은 경우 오래간만에 뭐 이걸 수익이라고 좀 말씀드리기도 창피한데 한 달 보름 동안에 근데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잘 수익을 내놓고 오버나이트한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주말 좀 차분하게 여유롭게 잘 보내시고 그렇게 대처하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월요일 날 슈팅 나오면 뭐 땡큐지. 그리고 우리는 당분간은 AI 뭐 올해 말까지는 무조건 AI 위주로 볼 거예요. AI 그 AI가 뭐 소형 잡주 보는 게 아니라 AI 바탕으로 삼성전자 오늘 많이 밀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AI 소부장 쪽은 일단은 AI라고 표현해요. 반도체로 표현 안 하고 AI 소부장 쪽으로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그렇게 그리고 AI 관련된 또 다른 움직임의 기준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죠? 그 다음에 재룡, 전기 그리고 대한전선 이 네 개를 주축으로 보는데 그 중에 탑픽을 우리는 무조건 뭐 현대일렉트릭이 시가총액이 크고 뭐 매출이 더 좋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부분에 누적 수급이 월등하다. 그래서 그쪽 기준으로 볼 겁니다. 당분간은 그쪽 기준에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이제 10조를 넘겼죠. HD 현대일렉트릭이 시가총액 10조를 넘긴 HD 현대일렉트릭 위주에서 그리고 수익 범위가 20% 이상씩 쌓이면 최소 15% 20% 쌓이면 LS일렉트릭도 메타방에서는 운영을 할 겁니다. 그 전체 기준에서는 우리가 LS일렉트릭을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5% 비중으로. 근데 메타방은 50% 100%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환급성도 있어야 되고 안정성도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수익도 수익이지만 수익은 기회가 되면 천천히 낼 수 있어요. 원금만 내가 유지하고 있으면 깨지지만 않고 있으면. 근데 무리수를 둬버리면은 불편해지는 거죠. 무리수를 둬버리면.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어제 LS일렉트릭이 19만 원까지 내렸잖아요. 장중 5%. 야 이거는 손절 안 할 수도 없고 손절을 하자니 깊고 순간적으로 밀려 떨어지면 또 고점 대비해서도 깊고 그잖아요. 근데 어제 저점 찍고 10% 돌려? 그러더니 오늘 또 저점 찍고 돌리기 시작해서 장중 11%까지 올라와?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19만 원에서부터 올라온 게 얼마 20%씩만 올라와 버려. 올라올 땐 좋지만 밀려 떨어질 때 변동률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트폴리오 이제 마감 포트폴리오 이것도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오늘 그 장중 좀 일찍 시장이 엔비디아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조금 과도하게 좀 눌려진 부분도 있고 해서 삼성전자가 흔들리니까 주가 지수가 밀렸잖아요. 그래서 시황 부분의 링크는 왜 안 올려놨을까? 현대일렉트릭 링크는 올려놨는데 시황 부분의 링크는 여기 있구나. 근데 왜 저기 컨텐츠 방에 안 올려놨지? 자 일단 그래서 시황 부분 링크를 이렇게 그다음에 마감 방송도 뭐 나오면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5월 포트 영상 새로 가입하신 분들 저 꼭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20일, 23일 전략 부분 매우 뛰어나요. 근데 20일 거 뭐 중복적으로 넣어놓을 필요 없고 23일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종목군은 주력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너무 과하게 미끄러졌는데 조금 이따 수급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 하이닉스 기준에 20만 원 이탈됐지만은 편입 그리고 비중 유지 신규 편입 그리고 26만 7,500원 기준에 현대차 편입입니다. KB금융도 오늘 뭐 저점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는데 오늘 매수세 드렸나 모르겠네. 저점 편입할 수 있는 위치로 설정을 했잖아요. 또 한국전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6종목인데 이 6종목을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비중, 분명하게 비중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15%, 45%, 25%. 얘네만 85%예요 벌써. 5%짜리 3개인 거야. 됐죠? 그래서 뭐 이렇게 훌륭한 종목도 이렇게 5%뿐이 안 느는데 KB금융, 뭐 한국전력 이런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조가 넘는 종목에 정책 수혜준대. 비중 조절 못하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넣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기아, 현대차 같이 주력으로서 이제 병행하시는 거고,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9시 50분에 26만 500원이었어요. 오늘 매수 쌓이면 얼마를 드렸냐고. 무지막지하게 드렸어. 응? 무지막지하게. LS일렉트릭은 어제 오늘 희한하게 매매 사인 안 드렸어요. HD 현대일렉에 집중하면서. 그죠? 근데 계속 강조드린 건 뭐예요? 응? 이수페타시스 때랑 똑같이 이거 고점 대비 너무 밀리는데 차익 실현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 나오는 시점이 벌써 이미 많이 미끄러진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점에서 이제 우리는 1.5, 3% 밀리면 차익 실현을 드리는데, 사실상 LS일렉트릭 이번 고점 찍을 때 대밀리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안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는 사이에 훅 밀렸고. 그래 말씀드린 게, 매직 계산기 활용하셔서 매매가 조금 원활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차익 실현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윤정도 매매사인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럼 윤정도가 진짜 급한 상황이다, 진짜 이건 잘라내야 된다, 그러면은 매도를 해드려요. 어느 가격에서는 손절도 하고. 근데 가지고 가도 상관없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기기나 변압기 뭐 다 포함해서, 전선까지 다 포함해서 이쪽은 AI 기반의 당분간 본다. 올 12월까지도 볼 수 있다. 작년 2차 전지의 기준으로 놓고 봐라, 보셔라. 그리고 다만 이제 종목이 몇 개 없어요. 1조 이상짜리 4, 5개뿐이 없어요. 그중에 우리가 실제 매매할 수 있는 뭐 3조 이상 대한전선, 6조 이상 LS일렉, 10조 오늘 넘어선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쪽에서 실질 수익이 나고 이런 쪽에서 안정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고점을 놓치는 경우의 기준에서는 그럼 마지노선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범위에서 잘라낼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드렸고, 결국은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내준 거고. 그럼 막연히 가져간다고 해서 중요한 건, 좋은 건 아닌데, 예전 그 2차 전지처럼 템포를 놓쳐서 힘겨워졌다 그러면 전체 추이 추세 보는 거예요. 좀 이따 LS일렉트릭 또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처하는 거고, 재룡전기도 오늘 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2% 매수 들어오고 변동률 5%면은 좀 제한적으로 움직였어요. 땡큐하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오늘 움직이다가 이제 눌려서 마이너스권까지 가서 이제 좀 속도 상하고, 또 수급도 꼬여 있고 불편했지만 결국은 이제 강보합으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오늘 삼성전자가 과했던 것뿐이지. 그래서 지수가 무너져서 하이닉스든 현대차든 눌려버린 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현대차,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의 눌림이에요. 현대차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였어요. 그게 창사 이래.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이 높지만 지금 시가총액 14조 넘죠. 15조에 달합니다. 이 종목의 누적적인 수급범위나 앞으로의 이슈 감안했을 때 저는 한 30만 원까지 봐요. 30만 원? 30만 원 해봐 따블이야. 시장을 3,300 무조건 넘긴다고 보고 4,000 넘긴다고 보고 있는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 다 그렇게 가 있어요. 근데 4,000 갈 동안 한미반도체가 못 간다 그러진 않아요. 금리를 내려서 시장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얘기했잖아. 오늘도 뭐 시장 지수는 삼성전자가 3% 밀리다 보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 23%예요. 23%짜리가 3% 밀렸으니까 시장에서는 0.7% 지수가 밀린 거예요.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그러니까 0.7이 밀리면서 나머지 극대형주들의 경우에 인덱스 상품에서 매도가 나오겠죠. 지수 추종 상품에서 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쪽에서. 그 눌림목에 기준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1.25 빠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의 지수도 해석을 하는 건데, 자, 미국 쪽에서 오늘 아침 뉴스가 뭐예요? 엔비디아를 빼고 나면은 전업종 뭐 전체 종목 대부분이 다 빠졌다. 그러면서 뭔가 악재가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악재가 어디서 호재지. 오늘 지표 나온 게 PMI 같은 경우에도 50을 넘어서 확장 국면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경기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지표가 계속. 근데 그거를 인플레이션 논하고 앉아있고, 인플레이션을 논하면서 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경기가 좋고 이렇게 지표가 좋은데 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그러냐고.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 인플레이션 감당 안 되는데. 그리고 금리 인하해서 좋은 게 뭐가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면 IT가 간다고? 작년 7월에
5.5%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작년 7월까지 해서. 그럼 작년 7월에 5.5%에 지금까지 그 고금리인데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MS 더블 났어요. 엔비디아 200% 300% 올랐어요. 300%. 고금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술주가 올라오나? 당연한 거지. 시장이 지표가 좋고 고금리를 형성하고 있을 때 성장주, 위험 자산이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금리를 낮추는 순간 봐죽는 거예요. 그게 바닥금리, 제로금리가 됐을 때 거기서부터 양적 완화까지 추가적으로 해줬을 때 야 이제 돈이 뿌려진다. 유동성으로 움직인다 해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부터 해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고 고금리 정착 상태에서 계속적인 랠리가 나오다가 결국은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수준이 왔을 때 그때부터 무너지는 게 시장 논리예요. 원리고. 근데 연준에서 단 한 명도 2명인가 2분 정도 금리를 좀 빠르게 낮춰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던 거일 뿐이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전부 금리 낮춘다는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 무슨 뭐 금리를 이번에 또 나오잖아. 6월에 낮춘 뭐 원래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UBS 쪽인가요? 1분기에 낮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걔네는 경기 전망을 굉장히 악화되는 걸로 봤어요. 경기가 무지하게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1분기에 낮춘다. 전제 조건이. 상반기에 낮춘다는 쪽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9월에 낮춘다는 쪽도 지표가 둔화돼서 낮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좋아서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해. 어찌됐건 오늘 그 시장의 흐름 하나 제대로 보니까 결국 뭐예요? 삼성전자만 눌려서 지수가 눌렸을 뿐이지 나머지 뭐 우리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폭등이잖아. 얼마나 행복해. 거기에 누가 끌고 가? AI를 바탕으로 한 빅테크들 위주에서의 흐름. 거기에 관련된 전력기기 쪽. 그 전력기기가 AI 쪽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서 날아가는 거야? 아니라고 그랬잖아. 전력 수요가 늘어나서 증가해서 그것 때문에 날아가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명분이 되지만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미국의 민주당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또 공화당 쪽에서도 빅테크들이 지금 시가총액 2조 달러 넘기는 게 이제는 아마존까지 이제 2조 달러 넘길 판이잖아요. 그럼 5개 업체가 된다고. MS,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까지 되면은 2조 달러 넘기는 게 그전에는 2조 달러면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였어요. 애플이 2조 달러로 1위였어. 작년 재작년 계속. 사우디 아람코하고. 테슬라는 비교도 하지만 테슬라는 가장 많이 올라올 때가 1조 2천억 달러야. 시장 규모 자체에서 비교가 안 돼요. 뭐 지금도 2차 전지하고 AI를 비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보들이 하는 얘기고. 결론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니 그게 명분이 돼서 정책적으로 야 우리가 정부에서 나서서 또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야 우리가 야 30년이나 됐니 이거 전선? 아 이거 5년 내로 다 교체해 줄게. 정부의 정책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AI 뭐 전력이 아니 왜 AI 회사들 전력 필요한 거를 그게 왜 그런 상황에서 노후된 전력 기기 뭐 변압기기 뭐 이런 부분을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 전부 교체하겠다 5년 내로 다. 응? 그게 불거진 게 3월. 그리고 슈팅 나온 게 4월. 그리고 5월인데 2차 전지의 슈팅만큼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에코프로 얘기했잖아요. 1월 말 2조 7천억짜리를 1월 말에 2조 7천억짜리를 3월 23일까지 50만 원 찍을 때 얼마? 12조까지 땡긴 거야. 2달 만에 12조. 2달도 안 됐지. 그래 놓고 그 50만 원 찍었던 애를 눌러가지고 40만 원까지 하루 만에 20%를 장중에 20%를 밀고 내려왔더만 12조짜리를. 그래 놓고 거기서부터 얼마? 4월 11일까지 3월 23일부터 11거래일 만에 얼마까지 땡겨요? 82만 원까지. 그럼 2조 7천억짜리를 얼마까지 땡긴 거예요? 20조까지 땡긴 거예요. 10배 가까이. 응? 불과
2, 3, 4, 4월 10일이니까 2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나 그런 흐름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좀 슈팅이 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좀 이따 차트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현대 일렉,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이 세 종목을 주력주 이외에 포트에 넣어놓은 거고 우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HD 현대 일렉 중에서 어느 걸 넣을까 할 때 사실은 HD 현대 일렉을 넣으려고 했죠. 왜? 한미 반도체를 뺐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의 비중이 65%였는데 반도체 쪽이 한미 반도체를 뺐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이 맞습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정책주고 4월 말 종가에 너무 세게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21만 원 기준에서 편입을 한 거였는데 아예 스윙으로 잡아놨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정책주 KB금융, 한국전력도 있었습니다만 넣어놓은 거고 그 정도로 전력주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기술적으로입니다.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지금 뭐 슈팅이 나와 있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도. 그래서 적절하게 일을 넣으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5월 말 기준에서 HD 현대인력을 넣을 겁니다. 주가가 30만 원 넘기고 있어도 넣을 겁니다. 그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28만 3천 원 그리고 23만 1천 원 재룡전기 7만 2천 원 여기 없는 게 뭐예요? 대한전선이 없죠. 대한전선도 스윙 또 단기 공략주로 설정을 해서 가져갈 거예요. 재룡전기 오버슈팅 나오고 꼬리 달림 차익 실현할 거고 그 오버슈팅은 8만 원 넘기는 기준. 오늘 2% 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급감하면은 얘도 정리. 얘도 슈팅 나오고 꺾이면 오늘 매도 사인 드렸지만은 매도 사인 드린 게 아니라 22만 8,500원 이탈되면 정리했죠. 근데 안 밀렸어. 그럼 유지지. HD 현대일렉트릭 마찬가지로 27만 8,000원 밀리면은 정리입니다. 근데 안 밀렸어. 유지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드릴 거예요. 밀리고 꺾이면 차익 실현으로. 너무 많잖아 종목이. 예? 다시 강조드려요. 주력주 다 채워놓고 나머지 이거 사는 거야. 주력주 다 채우면 100%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1억 갖고 계시면 최소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딱 그거는 주력주로 다 채우고 나머지 뭐 50%든 20%든 그 중에서 뭐 나는 현금이 필요하면 현금 알아서 하시고 현금 비중 얼마나 할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시장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현금 비중은 여러분들이 성향이 다 틀리시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준 잡으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변동성 매매 하시겠다 하는 기준에서 얘네 이걸 다 삽니까? 아니야. 나는 안정성을 좀 더 좋아해. 그럼 얘지. 난 좀 더 가벼운 거 다이나믹한 게 좋아. LS지. 난 가벼운 거 막 상한가도 한 번씩 나와주면 좋겠어. 그러면 얘지. 근데 실질 수익은 HD 현대일렉이나 LS나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얘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이 더 잘 나. 그렇게 해서 요새 종목.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이수베타시스. 이 두 종목의 IT, 또 반도체와 PCB 업체. 그렇게 해서 이수베타시스도 오늘 원래는 5만 원 이탈 시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를 고려를 했는데 오늘 좀 이따 수급 보겠지만 프로그램이 일단 매수를 잡아줬어요. 시장 시황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면은 시장 박살났어요. 뭐 지표가 뭐 어쩌고 지표가 뭐 무지하게 좋은 지표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경기 확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그래? 그리고 엔캠하고 알테오제는 어찌하다 보니 MSCI 지수 편입 종목 두 종목이 됐는데 엔캠 아주 싫어하는 종목이죠. 윤정두가 제일 싫어하는 종목이야. 왜? 펀드멘탈도 없는 애를 슈팅을 날려놨으니까 수급도 누적 수급이 들어온 것도 없이. 다만 최근 들어서 MSCI 지수 편입되고 나서 액티브 쪽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HD 현대일렉은 이미 벌써 15% 오늘까지 해서 16% 수준이 들어왔고 16% 이상이 들어왔고 HD 현대일렉트릭은 그러니까 뭐 MSCI 지수 편입된 거 그거 해봐야 60만 주 해봐야 뭐 한 2%가 채 안 되는 물량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유입되는 수급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엔캠은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액티브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 근데 액티브가 바보야? 막 위로 쌓아 올리면서 아니지. 사고 있는데 슈팅 나오면 걔네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하고 밑에 다시 사든 하겠죠. 그래서 얘도 월말에는 무조건 다 정리할 거예요. 엔캠은 어느 가격이든 월말에 손절이든 또 수익이든 수익을 보고 가는 거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엔캠은
특별한 이슈, 특별한 흐름이 아니라면 절대 안 봅니다. 얘는 이걸 뭐 하려고 봐. 1월 달에 9만 원대에서부터 30만 원까지 어마어마한 수익. 그리고 4월 달에 어찌됐든 종목 검색기에서 20만 원대부터 다시 나와서 40만 원대까지 수익. 그럼 된 거지. 지금은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그 알테오젠도 뭐 얘도 윤정두가 제일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야. HLB 같은. 근데 HLB에서도 충분한 수익 냈죠. 충분한 수익을 냈잖아. 아니, 거래 터지고 또 보여지는 수급 실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고 그걸 명분을 하나 애들이 만들어 놓고 대주주가 악을 써가면서 그 진 회장님이라는 양반이 나와서 악 쓰면서 우리를 믿어달라. 나쁜 양반이지. 16조까지 올라가는 그런 종목 HLB 자기 자산을 팔아서라도 사재를 털어서라도 운영자금 넣으면 되는 거지. 아니 그지야? 시가총액 16조까지 올라갔는데 그지냐고. 600억만 투자해 주세요. 벌써 다 그런 데서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종목은. 어찌됐든 뭐 알테오젠 부분에 있어서도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불편해요. 뭐 지금 라이센스 연장되고 뭐 그 비용 라이센스 로열티 받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 사실.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MSCI 지수 편입의 관점의 기준인지 뭐 다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급 들어오고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단기로 수정을 해놓으면 돼요. 월말에는 다 정리할 거고 얘도 가급적이면 안 볼 거예요. 왜? HLB 묻지 않아요 사실은. 불편해. 뭐 대주주가 고점에서 블록딜했다. 그건 호재지. 그 물량을 받아간 애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 대한 자신이 아니라 그 물량을 소진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는 거야. 최고점에서 넘겼죠. 22만 원대에서 22만 원대에서 할인받고 뭐 한 20만 원대 넘긴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거는 호재야. 악재가 아니라 거기서 종점 찍고 밀리니까 무슨 악재인 것처럼 엄한 소리들 하는데 아니야. 그건 호재지. 그 물량을 받아줬는데 안 받아줬다면 그건 악재죠. 블록들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받아가. 옛날에 네이버처럼. 아유 또 그 얘기하면 길다.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수, 뭐 알테오젠, 엔캔까지 다 설정을 잡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쪽의 기준에 거래 대금이 없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물량을 정리할 수 있다. 그 기준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전 그 기준에서 얘네들을 거래가 없으면 정리할 수 있다 해놨는데 HLB가 그나마 수급이 일부 들어오면서 5만 700원까지 돌려놨어요. 어제 손절 범위가 5만 원이었는데 이탈됐을 때 그냥 유지하고 대처하시죠. 장막판에 이탈됐으니까. 그리고 APR 같은 경우에는 요거 거래만 터지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거래가 원체 없었기 때문에 뭐 수익 나고 있는 상태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고민을 했는데 오늘 뭐 또 속된 표현 미친 듯이 수급이 슈팅이 나왔어요. 수급이 들어왔겠지. 오늘 수급 이외에 그 이전에 17%가 일단 어찌됐든 장내에서 매수로 유입이 됐어요. 17%가. 솔직히 얘 뭐 하는 회사인지도 윤정도는 제대로 몰라. 주력 포트폴리오가 뭐 하는 회사 정도인지만 알면 되지. 나머지 애들 뭐 얘가 뭔지 뭐 윤정도가 척척 박사야? 그잖아요. 방송에서 한 분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영욱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우 저는 한 분야 분이 몰라요. 근데 방송 나오시는 분들 어떻게 그렇게 척척 박사인지 모르겠어요. 비꼬시는 거죠. 그 말씀이 옳으신 거고 어느 날 보면 막 보면 무슨 뭐 전쟁 전문가가 나와 막 방송에 주식쟁이라고 유료 전문가가 지가 막 무슨 뭐 중동 불안이 어쩌고저쩌고 어디서 또 퍼와가지고 지 머릿속에 입력도 안 된 걸 막 횡설수설하면서 읽어줘. 그런 거 듣지 마시란 얘기야. 궁금하시면 이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당연히 기본적인 펀더멘털 들여다보고 우리가 비중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더 깊이 있게 보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 알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수급이 형성되면서 움직임을 주느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APR이나 만도나 HLB나 LX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쪽의 종목은 다음 주 초반 정리할 종목 이렇게 해놓을게요.
주 초반 정리 기준의 종목 다시금 거래 대금이 둔화되면 계속 뭐 유지해서 꾸준히 갖고 가겠다. 그건 우리 주력준 거고. API 같은 경우 좋아 보여도 거래 터지는 날 오늘 같은 날 기준해서 변동성 매매 단기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오늘 이제 터져 있으니까 다음 주에 거래가 둔화되는지 보면서 차익 실현 설정하면 돼요. 오늘 문자는 안 나갔어요. 얘네들은 다 하나도. 얘네들 하나도 안 나갔고 얘도 안 나갔고 얘 나갔고 얘 그다음에 얘 안 나갔고 얘 그다음에 얘 나갔고 얘 안 나갔고 얘 나갔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매수 사인이 집중되는 종목이 있죠. 그날 기준에. 그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 종목을 신규적으로 많이 안 늘리니까 신규 가입자들도 처음에 문자 막 오면은 막 왜 이렇게 종목이 많아 하시는데 결국은 주력주 위주로 매매 사인 나가고 그리고 오늘처럼 HD 현대일렉트릭이 개장 초부터 슈팅을 제대로 주면 여기 또 눌러놓고 수급이 유입된 알테오젠 이 두 종목 위주로 매수 사인 많이 나갔죠. 오늘 나머지는 이제 뭐 엔캠 한 번 나가고 이 정도면 뭐 편입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라는 수준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뭐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부럽겠지. 응? 야 저런 포트에서 대박이구나 초대박이구나 나도 저런 수익을 내고 싶은데 뭐 방법 뭐 없어요. 믿고 따라오는 것뿐이. 응? 신규 가입자분들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세요. 믿고 따라오시는 데까지의 기준이. 그냥 에이 내가 뭐 알아서 했지 뭐 윤정도 거 뭐 참조만 하면 되지. 그러면 뭐 하려고 과금을 그렇게 비싸게 하셨냐고. 윤정도 게 좀 비싸? 한 달에 뭐 440만 원씩. 결론은 이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준을 먼저 잘 설정을 하시고 대처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이 이렇습니다 하고 문자를 이제 보내드리는 거고 종목별로 주력주부터 하나씩 보시면은 왜 걔가 주력주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미끄러져 있어. 근데 오늘 사실상 그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좀 많죠. 요즘에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야 그 정도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부정적인 이슈 부분들 그 정도라면은 메이저들이 공격적인 매도를 이미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자주 드렸어요. 근데 오늘 뭐 적지 않은 1,100만 주를 개인들이 떠안고 거래도 이제 2,700만 주씩 터져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 수급 보세요. 저게 더 꼬이면 문제가 돼. 그럼 월말에 비중을 늘리기로 했던 부분도 저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돼. 오히려 하인 익생 그냥 그대로 45% 유지하고 가야 돼. 근데 이게 이 수급이 꼬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수급범이라는 게 대형주는요 무섭습니다. 이 고점을 이 수급을 요 수급범위들 있잖아요. 요 수급 단계별로 이렇게 다 돌파가 되는 거잖아요. 요 수급 범위가 넘겨지는 그 시점들 있죠. 그 시점들이 앞전 고점을 넘기는 시점들이 대부분이 요 수급 넘길 때 요 고점 앞전 고점 돌파하는 거고 그다음 요렇게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요 고점 넘기는 거고 그죠? 그리고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그러다 수급이 다시 추가적으로 유입될 때 움직임이 나오고 고점이 넘겨지고 이 고점을 또 넘길 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 고점이 넘겨지는 거고 조정을 받으면은 수급이 꼬여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뭐 꼬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흐름이다. 거기다가 이게 얼마예요? 5조 이상 들어온 거예요. 1% 이상. 지금 대주주 지분이 33%에 달하고 32.81. 외국계 지분이 중복되지 않아요. 대주주하고 55.92입니다. 합산하면은 89% 수준이 외국인과 대주주의 지분이에요. 블랙록이 대주주로 돼 있나 5%? 잠시만요. 저도 헷갈리는데. 블랙록이 5% 지분 신고를 돼 있네요. 그러면 중복 빼더라도 그러면 50.91이니까 84% 정도. 그게 대주주와 외국인이에요. 84 플러스 기간. 결론적으로 중복 5% 포함하더라도 빼더라도 그 엄청난 매집이 돼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슈팅이 나오는 거, 고점 넘기고 슈팅 나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수급입니다. 1%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금액 기준으로. 그리고 매번 뭐 8만 원을 뭐 이탈했네.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 얘기 듣지 말라니까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애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삼성전자가 고마운지 몰라. 왜?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상승률이거든요. 지금 22년 10월 10월 저점 대비해서 46% 올라와 있어요. 22년 10월 저점 대비해서 46%, 시장 대비해서 2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장 대비해서 2배 이상. 또 시장이 23년 10월 저점 찍고 올라온 폭하고 삼성전자하고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버거운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버거운 수준이 아니라고. 작년 10월 말 대비 시장 등락률은 지금 18% 정도 돼요. 아쉽게도 시장보다 조금 못 올랐을 뿐이에요. 근데 누적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시장 3,300포인트 찍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2,000 얼마야? 2,700? 2,600포인트 때잖아. 2,700이라고 잡아주고 그럼 600포인트 빠졌네. 20% 가까이 빠졌네. 얘도 20% 조금 넘게 빠졌는데 15년도부터 스타트를 잡고 하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아직까지도 월등한 5배 이상의 랠리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왜 2015년 12월, 2016년 1월을 잡느냐?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랬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번의 금리를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후에 금리를 올린 적이 없어요. 그때 이후에 2006년 6월 이후에 2007년 9월 달에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그때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고, 그 후폭풍이, 서브프라임의 후폭풍이 리먼의 파산, 그 이전에 베어스턴스의 파산, 또 메릴린치의 파산, 그렇게 되면서 무너져 내릴 때 제로금리까지 내렸죠. 그러고 나서 금리를 첫 번째 올린 게 2015년 12월이에요. 9년 6개월 만에 지표가 완벽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그때부터 시장은 폭등 랠리야. 그때부터 시장은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폭등 랠리. 결론적으로 그때 이후에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얘를 무슨 뭐 손가락질을 하고 야 8만 전자 깨졌네. 얘가 8만 6천 원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된 거는 거래일수로 15일 뿐이 안 됩니다. 지금은 여기서 수급이 더 꼬이지 않는 한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 논리로 보세요. 저 고점 찍고 나서 12%나 밀렸어. 얘가 뭔 잘못을 했는데. 수급은 거의 꼬인 게 없어. 오늘만 좀 문태를 맞았을 뿐이지. 실적은요, 전망치 매우 뛰어나. 얘 지금 뭐 HBM에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지금 출시를 못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고, 하이닉스 생산 방식으로 뭐 맞추라고 엔비디아 압박, 아니라 그랬잖아. 그거 듣고 싶으시면 장중에 녹화한 거 그거 보세요. 자료 다운받으셔서 또 보시고. 결론적으로는 이 삼성전자의 이 수급하고 하이닉스 수급하고 비교해 보세요. 하이닉스 이번 고점 넘길 때 수급 찔끔 더 들어왔죠. 작년 10월 이후에 조금씩 더 들어오다가 12월부터는 거의 정체였는데 하이닉스가 수급이 요번에 찔끔 더 들어오면서 이번에 이제 또 슈팅 한번 나와준 거 아니에요, 제대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라니까. 수급 논리. 현대차는 안 그래? 현대차도. 이들 종목에 그러면 어제 야간에 KBS 임원 한 분을 뵀어요. 뵌 이유는 그 머니올라 먼저 이제 나갔을 때 그 이후에 다 자체적으로 점검해 봤더니 윤정도 얘기가 가장 맞았거든. 가장 옳거든. 시황이든 종목이든. 그 당시 2차 전지 가지고 배터리 아저씨, 뭐 선대인 소장, 김석일 소장, 무슨 뭐 이창환, 연구원도 아니지. 이창환 그냥 증권사 시점 직원. 그다음에 또 누가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다들 2차 전지 생쇼를 하고 매수하라고 난리 났을 때 10월 말에 그때 하이닉스, 현대차 강력하게 매수, 2차 전지 전략 매도. 그때만 팔았어도 2차 전지, 뭐 말이 뭘 필요해. 그러니까 어제 만나서 또 어떤 주제로 그러면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AI 관련돼서 너무나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은데
AI 관련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관련 업체들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가 나오는 거죠. 그건 그냥 단순 논리로 그들의 시가총액 구성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작년 5월 실적이 1달러 9센트예요. 지금 6달러를 넘긴 거잖아요. 주가는 300%가 채 안 올랐어. 300% 수준이야. 300불에서 뭐 1000불이니까. 어? 200%? 200%좀 넘긴 건가? 실적은 5배, 6배 증가했는데 그게 하이닉스 삼성전자입니다.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8조, 올해 8조 예상했어요. 올해 8조 10월 말에, 작년 10월 말에. 그 8조 예상했던 게 지금 19조. 근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오늘부터 계속 하이닉스는 실적 전망치 계속 상향될 걸 당분간.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델사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단계별로 계속 실적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계속 상향되는 거야 하이닉스는. 저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 상향도 굉장히 가파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정도만 믿고 따라와. 작년 8월에도 10월에도 똑같았어. 작년 5월에도 똑같고. 하이닉스 그렇게 악을 써도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지. 결국은 그 실적 개선폭의 수준이 개선 정도가 아니라 저평가라니까 지금. 굉장한 저평가. 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저평가. PER 9배가 뭡니까? 삼성전자 PER 지금 11배. 근데 더 강력하게 12배인가? 하여간에 더 강력하게 저 실적 개선폭 전망치는 더 나올 거라고 본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 현대차 마찬가지. 현대차. 현대차의 실적이 크게 상향된다는 게 아니라 어제 계산해 드렸잖아요. 2시간씩 걸려서. 어제 마감 방송 2시간씩 해드렸잖아. 작년에 12조, 올해 13조, 내년에 14조예요. 순이익이. 올해 13조만 기준 잡아도 시가총액이 130조가 돼야 돼. 올해 13조만 기준을 잡아도 시가총액이 130조. 그게 PER 10배예요. 10배면은 오버슈팅 자리예요. 자동차 업종은 10배면 오버슈팅 자리예요. 보통 5배에서 7배에서 움직여요. 결론은 10배 움직인 그 PER 10배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130조잖아요. 지금 얼마? 60조도 안 돼. 농담이 아니라 60만 원 올라와도 저평가예요, 얘는. 실적이 개선 뭐 IT처럼 크게 개선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주력주로서 저평가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를 저평가인 종목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윤정도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집의 기준. 그냥 뭐 때려 사는 걸 어떻게? 그냥 때려 사는 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까지, 한국전력까지 그냥 때려 사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해되시죠? 결론은 지금 현대차의 기준의 수급도 보세요. 현대차가 왜 날아갔는지에 대한 고민을, 아니 실적 맨날 똑같아서 작년 사상 최대치 갑자기 이번에 불거져서 올라왔나? 갑자기 1월 달에 사상 최대치라고 발표된 거야? 아니야. 분기 실적 왜 나와? 그러다 갑자기 1월 말에 그냥 때려 사는 거 아니야. 왜 사니? 몰라. 그냥 막 때려 사.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뉴스는 야 실적이 좋아요. 그 전에 안 좋았냐고. 결국은 기본적인 펀더멘털 이외에 수급이 들어오니까 날아간 거고, 수급이 멈춰져 있으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케이스가 이 자리죠. 딱. 삼성전자 딱 이 자리잖아. 농담이 아니라 삼성전자 다시 봐요. 딱 이 자리잖아. 수급 조금 꼬여져 있는 이 자리. 응? 그렇게 해서 현대차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다들 뭐라 손가락질하고 22만 원 깨졌네. 얘는 언제 가니? 얘는 못 가. 얘는 원래 바보야. 뭐 별의별. 그게 27만 7천 원 왜 갔어요? 뭐 수소? 이 수소 두산 피오셀이 걔네가 뭐 일시적으로 변동이 확장되는 거지. 얘가 무슨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 얘 실적하고 지금 당장의 기준에. 그냥 수급이 때려 샀으니까 올라간 거지. 그냥 막말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0.5% 유통 물량도 없는 애를 0.6%씩 들어오니까. 왜 들어와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요인이 또 계속 불거져 있는 거지. 그게 어제 오늘 불거져? 자사주 매입 매년 했었어요. 최근 내 2년 동안 안 해서 그렇지. 응? 자사주 매입에 이익 소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실적은 지금 어마어마한 거고 저평가가 맞고. 그래서 주력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아름 수익 범위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KB금융 마찬가지로 8만 원 이탈돼서 땡큐 해야지. 땡큐. 8만 원 밑에서 사야지 계속. 수급이 지금 나간 거 있어요? 정체 상태지. 한국전력도 여기서 수급 더 꼬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응? 6억 4천만 주짜리라 60만 주 이런 건 의미가 없고 하루에 막 600만 주씩 넘기고 그런 것만 더 이상 출애 안 됩니다. 과하죠. 지금 들어 올려놓은 거 대비해서. 응? 근데 윤정부가 오기만 부릴 수는 없어. 무슨 얘기냐면은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더 공격적으로 이제 우리도 따라붙는 거죠. 가볍게 움직여요, 얘네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고. 거래가 계속 둔화되면은 일단은 어찌됐든 5월 말에는 6월 포트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뺄 수 있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뺄 수도 있다. 그럼 얘를 완전히 끝내냐? 아니지. 얘를 대안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나 있어. 우리 주력주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보는 종목 빼고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두고 보는 거예요. 왜? 정책주거든. 어? 실적은요. 저평가는 아니지만 실적 개선폭이 상상을 초월하지 얘도. 그러니까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하죠. 저 누적 수급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그룹의 지금 뭐 경영권 승계 작업 하는 거잖아요. 지배구조의 투명화. 이런 부분들도 다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이거 너무 가파르지 않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에코프로는 지금도 낙폭과대라고 들여다보면서 에코프로가 2달 만에 그냥 200% 올랐어요. 이러면 와닿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보들이 하는 거야. 에코프로가 2조 7천억짜리가 12조까지 올라왔다니까. 2월 그리고 3월 23일까지 그리고 4월 11일까지 2달 10일 만에 2조 7천억짜리가 20조가 됐다고. 그게 또 40조가 넘어가고. 근데 무슨 얘가 걔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죠. 거기다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얘는 현대중공업에서 분리되고 나서 인적 분할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수급 들어온 게 2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장내 매수로 30% 이상을 사갔어요. 30% 이상을. 두 번째, 얘는 작년 10월 10일부터 지금까지 해서 외국인이 15% 샀어요. 외국인이. 그리고 기간이 얼마? 11% 팔았어요.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외국인이 오늘 더 샀으니까 16%, 17% 가까이 됐어요. 17% 가까이. 장내 매수로 외국인이 17%. 그들 매수 평균 단가 낮지가 않아요. 높아. 작년 10월부터 높아. 높은 것만큼 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냐. 진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336%뿐이 안 돼요. 응? 에코프로 지금 작년에 6개월 만에 수급도 안 들어와. 실적도 개파냐. 근데 이슈만 물고 틀려가지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주가에 관심 많잖아. 회장님이. 그 배터리 설치고 다녔고. 배터리 아저씨. 6개월 만에 에코프로 15배 올랐어. 그 15배를 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얘네들도 실적이 조선이나 건설처럼 수주를 받아도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매출 인식이 잡힌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어찌됐건 미국의 정책주로 부각이 된 거야. 뭐 빅테크의 전력 수요. 그걸 명분으로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속된 편 미친 듯이 들어오지. 근데 그 수급 미친 듯이 들어오는 게요.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3년치 너무 먼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년치하고 최근 걸 보여드릴 테니까 23년 1월 2일부터 누적적으로 얼마? 21년 죄송합니다. 21년 깜짝 놀랐어. 왜냐면은 쌍끌이 매수로 1000만 주 이상 들어왔거든. 1000만 주. 3600만 주짜리에 1000만 주 이상. 1100만 주야 이제는. 1100만 주면요. 3600만 주 나누기 1100만 주면 30% 훌쩍 넘어. 쌍끌이로. 1117만 주 나누기 3600만 주. 얼마? 31%야. 농담이 아니라.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31%인데 그 더 많이 매수가 됐던 거죠. 더 많이 매수가 돼 있었는데 어찌됐든 작년 10월 10일부터 10월 10일이 맞을 거야 아마. 작년 10월 10일부터 누적하면 얼마? 기간이 390만 주. 그러니까 11%가 안 돼. 기간 매도는 11%가 안 되고 외국인 매수는요 600만 주. 미친 거지.
그냥 죽으라고 때려 사는 거야. 600만 주 나누기 3,600만 주 얼마 샀어요? 17% 가까이 샀고 외국인 17% 샀는데 기관이 11%를 팔았어요. 그러면 또 뭐 개인들이 그래 기관이 바보 녀석들이 판다고. 아니야, 예전 물량의 차익 실현 확정하는 거야. 외국인은 왜 이렇게 때려 사냐? 방금 얘기했잖아. 윤정두도 아는 거 외국인이 몰라? 업황 개선돼 있어. 정책 미국의 정책주라서 계속 실적 개선 보고 있는데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 이슈 범위가 있어. 때려 사는 거지.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다 판 게 연기금이 내다 팔았는데 연기금 물량 앞으로 많아요. 다 팔까? 왜 다 팔아? 시가총액 10조짜리 유지하지, 더 사지, 다시 대사지. 사모펀드 차익 실현했으면 또 들어오겠지. 이 기준이 예? 기타 법인도 잘 빠져나간 거야. 이런 애들은. 금융투자는 해치 물량이라고 그랬어요. 자체 계정의 물량이 없어. 증권사는 자체 계정 규모가 작아요. 다 위탁받는 물량들, 뭐 ETF 상품의 물량들 이런 거고. 결론은 연기금에 직접 투자도 있지만 간접 투자 상품 차익 실현한 거 어떻게 할 건데? 연기금 선생님, 저 운영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저 운영 자금 더 주세요. 나 운영 잘해서 수익 더 많이 낼게요. 돈을 받아왔는데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뭐야? 없잖아. 몇 개. 업종군이. 다 대부분이 AI 업종군이에요. 그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그 흐름에 맞춰서 대처의 기준이 잡히는 거죠. 그 흐름에 맞춰서. 결론은 재차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말고 외국인 때려서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의 그 기준이 작년 대비해서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대비 17%를 샀는데 17%의 매수 평균 단가가 외국인의 매수 평균 단가가 16만 5천 원 수준이에요. 16만 5천 원 수준. 17%를 때려 샀는데 16만 5천 원 수준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농담이 아니라 그럼 답을 놔야 되지 않겠어? 윤정두가 설정해드리는 50%그 10% 이상의 수급이 들어오면 얼마? 50% 이상 들어올린다고 그랬죠. 그게 수급 논리란 말이에요. 10%씩 때려 샀는데 주가가 유통 물량이 감소되는데 안 들어올려지겠냐고. 거기다가 그들은 어떻게 해서 빠져나갈 건데 아무리 중기적으로 보고 들어온 물량이라고 해도 결국은 최소 50% 그리고 100% 들어올려야 돼요. 이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주가 조작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고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슈팅이 나오는 거고. 야, 나 오늘 한 1% 자금 집행할 거야. 1% 현대 일렉트릭 살 거야. 1%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 물량을 밑으로 받치고 있으면 누가 줘요? 안 주지. 그러니까 자금 집행하는 날 위로 사는 거야. 골드만삭스 나 오늘 0.3% 살 거야. 10만 주 살 거야. 밑에 10만 주 박아놓으면 누가 팔아줘? 거기다가 들어오는 거 눈에 띄는데. 그런 해석들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결론은 이 친구가 지금 16만 아까 5천 원? 예를 들어서 그럼 16만 5천 원에 50%만 잡아도 얼마예요? 8만 원이니까 24만 원이죠. 그 24만 원의 주가? HD 현대일렉트릭에 그 주가 수준에서 프리미엄도 없이 움직였잖아요. 25만 원을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악을 쓰면은 여러분들도 외부에 계신 분들 공짜로 다 오픈해드리고 다 했는데 우리 유료 방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매번 얘기한 게 주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HD 현대일렉을 주력주로 넣으려고도 했었다. 넣는다고 공공연하게 말씀도 드렸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방 안에 계신 VVIP 회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메타방이 2주 이상 3주 가까이 갖고 있는. 다음 주에도 또 볼 거예요. 메타방 오늘 정리했다 끝이 아니야. 다음 주에 무조건 다시 본다니까. 다음 주에만 아니. 최소 연말까지 내년 초반까지도. 왜? AI는 그때까지 날아간다고 계속 보니까. 결론은 요 16만 5천 원의 평단에 더블이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올린다는 게 아니라 수급이 그만큼 들어오면서 들어 올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에 33만 원이에요. 그럼 목표 주가 33만 원 잡고 설정하세요. 주간 단위에 20% 올라오면 바로 33만 원이야. 다음 주에 바로 33만 원이야.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제가 생각할 땐 올라올 수도 있어. 다음 주에 못 올라오면 그러면 다다음 주? 농담이 아니라 이 수급을 어떻게 할 건데?
현대일렉트릭 설명하면서 17% 매집됐네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 있어요? 그냥 대부분이 이거 끝내주고요. 조정받으면 그냥 뭐 갖고 가세요. 그러면 얘니까 다행스럽지만은 그 밖의 종목군들은 어떻게 할 건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그래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현대 일렉트릭 하나만 더 보면 이게 월봉이 불편하시면 로그 차트 보시라 그랬어요. 로그 퍼센테이지 차트 안 불편하죠. 주가 많이 올라온 걸 떠나서 최근의 변동률에 대해서 양봉 크기가 너무 커서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부담 없다고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결국 그 흐름이 나온 거고, 로그 차트로 보면은 퍼센테이지로 그렇게 높게 올라온 게 아니라고. 로그 차트라는 거는 캔들의 크기가 퍼센테이지 크기로 나오는 거예요. 주가의 크기가 아닌. 이해되세요? 이 종목이 10만 원일 때에서 20만 원 올라올 때 100%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5만 원에서 10만 원 올라올 때도 100% 올라온 거죠. 근데 시각적으로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올라올 때 5만 원이 시각적으로 보여줬다면 10만 원에서 100% 20만 원, 10만 원씩이나 올랐어 이렇게 된다고. 아니야. 퍼센테이지로는 똑같다. 그 크기에 맞게 이제 캔들을 보는 게 로그 차트입니다.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 슈팅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주봉에서도 LS 일렉트릭의 슈팅이 이번 주에 나온 거죠. 그 이번 주에 슈팅 나오기 전에 흐름, 또 지난주에도 한번 슈팅을 줬죠. 옆으로 이제 횡보한 이후에 슈팅이 나온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찬가지. 대한전선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좀 더 작아요. 13일 날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왔었어요. 이 대한전선의 슈팅이 나오기 전에 요 횡보의 흐름. 저 흐름이 HD 현대일렉트릭의 흐름에서 우리가 2주 이때부터 해서 3주간 사실 고생을 좀 한 건데, 고생하면 어때? 하방 잡히고 손실 제한 쪽이고, 그리고 슈팅 나와서 수익으로 확정을 질 수 있었고. 로그 차트를 뭘 줘? HTS에서 보시면 되지. 케빈 선생님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바빠 죽겠는데 지금 녹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발목 아파 죽겠는데 지금 병원도 가야 돼. 병원 약 받아야 되는데 혈압약 큰일 났네. 병원 몇 시까지 하지? 그 연세 노블위원인가? 거기 전화 좀 한번 해주세요. 양평역에 있는 거 그거. 그래서 몇 시까지 하시는지. 오늘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약 받아와야 돼. 약. 그 혈압약. 결론적으로 현대일렉트릭의 슈팅은 충분히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 나오려면은 동시효과 갭상승의 흐름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미국장 좀 좋아지고 뭐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미국장 당연히 좋아지겠지. 지표가 좋은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지표가 좋아서 지표가 좋은데 조정을 받는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지표가 좋은데 왜 조정을 받아? 폭등이지. 응? LS 일렉트릭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범위가 쌍끌이 수급이 지금 한 4%인가 뭐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3월부터 그냥 편안하게 설정을 잡아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3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4월 슈팅 나온 거고 그래서 올해 이제 3월부터 100만 주 기준이니까 한 3%네. 130만 주까지 들어왔을 때가 4%였는데 얘 주식수가 3천만 주거든요. 주식수 알아야 돼. 농담이 아니라. 그래야 뭘 대처를 하든 말든 하지. 시가총액이 HD 현대일렉보다는 가볍다 보니 조금 더 최근의 흐름이 변동이 최근에 확대된 거일 뿐이지 누적적인 상승률은 HD 현대일렉이 더 높아요 사실. 누적적인 변동률은. 아시겠어요? 얘가 더 높은 거 같죠? 최근의 변동률이 그렇고 누적적으로는 HD 현대일렉이 더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얘도 불편하잖아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얘네들 로그 차트로 보시는 거 이렇게.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 로그 차트 놓고 보시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 또 틀려. 재룡전기 부분도 오늘 수급이 하루에 2% 들어왔어요. 주식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25만 주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외국기관 쌍끌이로 33만 주 개인들 물량 뺏었잖아요. 1600만 주짜리거든. 얼마나 많이 들어온 거야 저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되게. 2%면. 다만 앞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설명드릴 때처럼 걔네들은 80%대 85% 이렇게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만 기관 지분 합치면 90% 넘길 거고. 근데 이런 그 재룡전기나 이런 종목군들 이수베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은 유통 물량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2% 매집이 그게 엄청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수페타시스 하루에 4% 들어오고 그럼 상한가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 그때 18%까지 뿐이 못 움직였죠. 응? 그리고 예전에 그 오슬람 임플란트의 이 부장이라는 친구 지분 신고까지 했죠. 동진 세미캠이었을 거예요. 하루에 7% 샀어. 상한가 찍고 그날 보합으로 마감합니다. 7% 산 거 하나도 안 팔았는데도.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찌됐건 오늘 수급 뭐 상당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재룡전기의 기준도 다음 주 월요일 날 갭상승 이후에 흐름이 나오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시간에서 지금 뭐 보합인 것 같아요. 전체 흐름이 이제 다 같이 움직여야지.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여기도 수급 범위가 올 초 대비해서 수급이 그렇게 더 확장된 것도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됐다. 요건 월말까지 조금 외국계에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오늘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미래에셋이 팔아 제꼈거든. 근데 미래에셋이 팔아 제낀 거 대비해서도 수급이 부정적이지 않았다. 저 미래에셋 물량이 개인 물량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 미래에셋이 미친 듯이 팔았잖아 오늘.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미래에셋 쪽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추정이 잡힐까요? 추정치도 없을 것 같은데 외국계 이겠네. 아무래도 기관 쪽의 매도가 6만 주뿐이 없으니까 외국인들 12만 7천 주 오늘 기준에 12만 7천 주? 그러면은 저 미래에셋의 물량은 개인 포함의 물량? 그렇게 되나요? 오늘 어찌됐건 순매도량이 14만 2천 주인데 뭐 개인 포함의 기준이 되네. 실질적으로 외국인 기관도 제한적인데 어떤 사람이 뭐 특수관계이냐 뭐야 지분 신고 안 하는 특수관계이냐 뭐야 어디서 물량이 저렇게 나온 거야 미래에셋 쪽에서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만 하더라도 13만 주니까 그게 대부분 다 외국인으로 잡혔는데 미래에셋이 프로그램으로 잡혔나 하여간에 매도한 쪽은 매도한 거고 매수한 쪽이 매수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슈팅 한번 뭐 기대해봐도 무리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블록들이 악재인 것처럼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블록들이 악재입니까? 소형 잡주들은 그럴 수 있는데 대형주 격으로 올랐잖아요. 10조가 넘는 종목이잖아요. 22만 원 할 때 대주주가 블록들에서 4%인가요? 굉장히 큰 물량을 던졌는데 그걸 받아갔잖아. 걔네들은 짠 거야. 받은 애들은 뭐 커넥션 보고 뒷돈 받으려고 들어간 건가? 엑시트 할 수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HLB처럼 속아가지고 무슨 뭐 HLB가 속아서 들어간 건가? 걔네들은 바보야? 600억 넣어준 600억이 우스워? 왜 들어갔겠어요? 전환 물량은 주가가 낮아질수록 행사 가격 낮출 수 있으니까 물론 그 한계점은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알테오젠의 지금의 흐름은 월말까지 한번 놓고 보겠다. 앞전고 좀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아니다 싶으면 여차하면 얘는 다 손절인 거죠. 버티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여차하면 손절. 수급 유입되고 이러면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 계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오늘 뭐 수급이 좀 꼬여 있는데 얘도 뭐 길게 설명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 녹화된 거 있고 그다음에 로그 차트로 보시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얘를 포트폴리오로 그대로 넣어두고 5만 원, 6만 원대에서 6만 원대에서 그리고 그게 이제 슈팅 나온 게 올해 나와준 거죠. 애널리스트보다 윤정도가 더 훌륭하잖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증권사에서 펀더멘털적인 분석을 한다는 쪽에서 26만 원을 목표 주가를 줘요. 그거는 잘못됐지. 솔직히 얘기하면. 매출이 영업이익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이 1조가 안 되는 업체를 내년까지 전망치가 어찌됐든 내년까지 전망치가 8,600억 분이 안 나와. 엄청나게 지금 뭐 업황이 좋고 다 좋다고 해도 전망치가 내년까지 8,600억짜리를 26조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해주고 주가 밀릴 때마다 그걸 막 세 번씩 막 재탕삼탕으로 올리는 우리 훌륭하신 또 우리 광민정 선생님 젊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어린 친구죠 뭐. 자기의 그 역할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배운 대로 뭐 하는 거겠지만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어떻게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당장 컨센서스가 1조가 안 되는 종목을 시가총액 26조까지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냐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펀더멘탈적인 거 말고. 기술적으로 지금 뭐 외국인 수급범이라든가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AI 산업 관련된 이슈라든가 그 부분에 한미반도체 특화되어 있는 TC본더 다층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기술력, 그러니까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게 HBM이거든요. 그죠? 그거를 다층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인 거고, 그 시장 점유율 캐파가 상상을 초월하고, 또 하이닉스와의 독점 계약이 끝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수주도 받고 또 삼성의 수주도 받아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 요인이 지금 시장에 형성돼 있고, 그로 인한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근데 수급도 정체. 슈팅이 나오려면은 거래가 터져야 되잖아요. 고점은 넘길 것 같아. 그리고 30만 원까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주력으로 넣지 않는다. 왜? 30만 원 올라가봐야 더블이고, 더블이 적다는 게 아니라 얘가 더블 갈 정도면 하이닉스가 더블을 가겠다는 거지.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거래 터질 때 들여다보면 돼요. 지금 비중 유지하고 있는데 14만 원이 훼손되면은 손절도 고려를 할 거고요. 기존 물량 뭐 차익 실현도 고려를 할 거고요. 그럼 오버슈팅 나오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할 겁니다. 얘네들은. 이소페타시스도 벌써 이제 오버슈팅 나오고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이번에는 잡지 않았는데, 못 잡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뭐 5만 원 이탈될 때 흐름에서 차익 실현을 할지 여부를 고민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편입하면 되니까. 그리고 원체 이제 지금 AI 그 관련 전력기기 쪽의 수급이나 누적 수급이나 변동률이 좋으니까 그쪽 보는 거고요. 주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갖고 간다는 표현했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 현금이 부족하다, 변동성 매매 현금이, 그럼 주성을 정리하는 걸로 기준 잡습니다. APR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수급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한 17%, 오늘까지 하면 얘는 주식수가 760만 주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외국인 기관이 7만 주 정도 사도 1%에 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그 신규 상장한 이후에 사모펀드나 이제 기타 법인 이런 쪽 그 기준에서 매도가 형성이 돼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2월 27일 이후에 기타 금융, 기타 법인, 사모펀드가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상장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이겠죠. 기타 법인에서 물량 때리고, 그러니까 일반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윤정두네 회사가 윤정두 회사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 그게 다 기타 법인. 또 기아가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금융 투자로 위탁을 한 게 아니라, 위탁은 했지만 계정은 자기 계정으로 산다. 그럼 기아가 자사주 매입 들어오는 게 기타 법인으로 잡혀요. 만약에 그 계정도 그쪽 증권사, 금융투자 쪽 증권사로 산다. 그러면 금융투자로 잡혀요. 그래서 기타 법인은 기관 투자자가 아니에요. 기타 금융은요, 저축은행 이런 거, 담보대출 해주는 뭐 스탁론 이런 거. 응? 그래서 상장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 얼마를 판 거예요? 200만 주 정도 팔았죠. 그럼 거의 20%대를 팔은 거예요. 상당히 많이 판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관들이 소폭 매수한 것 같잖아. 아니지. 얘네가 판 200만 주를 다 대사드린 거죠. 누가요? 연기금이 때려 사주고, 투신이 때려 사주고, 보험이 때려 사주고. 요렇게 계산을 때리면은 한 오늘 것까지 해서 18% 정도가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개인들 80만 주 뺏긴 게 문제가 아니라, 저 기타 금융과 개인들 80만 주 매수한 게 문제가 아니라 기타 금융과 기타 법인 물량, 그걸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 투신, 보험 합산하면 얼마? 95만 주. 그럼 130만 주? 그잖아요. 95만 130, 140만 주네. 140만 주면 거의 뭐 20% 가까이지. 그래 안 그래요? 20% 가까이를 속된 편으로 때려 사줬다는 거야. 상장 첫날부터. 특이한 케이스예요. 신규 종목 치고는. 시가총액 2조 7천억짜리. 근데 그래서 유지하고 가져가고 있는데,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환급성이 제한적이라 공격적인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 오전장에도 상황에 따라서 차익 실현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왜? 거래가 없으니까. 거래가 질질질질질. 근데 오늘 슈팅이 나와줬기 때문에 유지를 한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는 편입 기준도 고민을 해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제가 판단을 해서 설정해 드리고 일단은 뭐 유지. 그리고 HL 만도도 거래가 너무 없어. 좋은 건 알겠는데 이런 케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그나마 얘는 저평가이고 메이저가 매수를 해줬으니까 다행인데 이번에 새로 가입하신 분께서도 종목 보니까 무슨 시가총액 700억, 시가총액 1,500억, 시가총액 1,000억짜리 갖고 계셔. 근데 그 종목군들을 몇 억씩 갖고 계셔. 한 종목당. 그걸 세일즈한 놈들은 아주 못된 놈들이지. 그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리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정리를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기준이 처음에 잘못 그 투자 패턴 그 전략이 잘못 설정되신 거죠. 그냥 우연찮게 누군가 막 상한가 가고 그러면 야 대박 났다 막 그런 경우가 한 번씩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99%는 다 결국은 그런 데서 다 손실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24년을 멘토링 서비스하면서 한두 번을 뵙겠냐고. 응? 그 어마어마한 흐름들을 다 봤죠. LS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하방이 이제 좀 잡히면 슈팅은 나올 수 있어요. 누적적인 기간 수급이 있어서 외국인들도 그렇고 어제 이제 좀 충격적으로 때려냈는데 글쎄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막연히 갖고 할 수는 없으니 거래가 둔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 초반에 제한적인 흐름이라면은 손절을 하더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정리보다도 이제 뭐 어찌됐건 전략을 잘 꾸려야죠. 그리고 엔캠의 기준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범위의 외국계에서의 수급 부분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고민을 해서 놓고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HLB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가 막히게 뭐 10만 원 전후에서 싹 다 차익 실현 정리 끝낸 거고 안 본 거고 그리고 마지막 뭐 이런 그 5월 16일 날 뭐 FDA 승인 발표 앞두고 뭐 움직임 나올 때 우리는 쳐다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봐? 검색기에 터져 나와도 안 봐. 그리고 하한가 풀리는 날 전략 매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날 변동성 범위 1차 편입 그 다음 날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슈팅 나올 때 따라붙고 고점에서 밀릴 때 차익 실현을 안 잡아드렸어요. 또 손절 범위를 너무 밑으로 잡아드렸고 근데 일단 돌려놨는데 수급이 일부 들어오면서 돌린 거라서 주 초반에 가격 반발력만 딱 놓고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안 봅니다. 이런 경우는 거래대금 급감한 이후에 질질질질질 흘러내리다가 장대음봉식 하나 빵빵 터지면서 무너져요. 꼭 염두에 두시고 아시겠죠? 이거 절대 쉽게 못 돌려요. 이런 애들은 한번 이렇게 끝나는 애들은 못된 짓거리 하고 한 거잖아요. 대주주가 나서서 못된 짓거리지. 사죄를 털어서 자기가 해야지. 전환사채 발행을 할 게 아니라 사죄를 털어서 자기가 돈을 넣어야지. 왜 그런 자신감은 없나? 지분 10% 갖고 있는 거 그걸 담보대출을 받든가. 그 지분도 벌써 이미 다 담보대출 받았고 썼겠지. 어찌됐든 대한전선도 우리 같이 들여다 볼 거예요. 얘도 보세요 한번. 움직인 게 없어. 농담이 아니라. LS일렉 200%, HD 현대일렉트릭 300%대 얘는 뭐 기껏 해봐야 이 정도 움직인 거예요. 얘도 뭐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우리 메타방도 수익 15% 20% 확대되잖아요. 이런 애들 들어가는 거야. 한 방에 막 상한가 나오잖아. 29.35% 이런 수익 하루에 딱 잡아내면 이제 메타방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누적적인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메타방은 이런 기류를 잘 포착해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HD 현대일렉이 아니라 우리가 수익이 15% 20% 확정돼 있어. 그러면 가벼운 예를 들어갔으면 이때부터 들어갔으면 4월 우리가 중순부터 운영했으니까 이때부터 슈팅 나올 때 들어갔으면 17만 원에 들어갔으면 혹은 18만 원에 들어갔으면 얼마야? 5만 원 수익이네? 얼마야? 25%? 30%? 금방이지. 근데 이제 꺾여졌을 때 손절 범위까지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원금 회수는 좀 안 되는 게 원칙이니까 수익이 발생됐을 때 뭐 얘든 대한전선이든 또 한미반도체든 또 이수베타시스든 이런 종목 위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APR은 메타방은 못 들어가죠. 한 10억 들어가 가지고
매수 매도가 원활하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급감해버리면 어떻게 할래? 감당이 안 되잖아. 거래대금 없이 막 질질질질 밀고 내려가면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팔려고 해도 우리 물량에 우리가 두들겨 맞고. 그래서 완벽한 쪽 위주로 좀 들여다보고 대처를 할게요. 그리고 Y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 주의 한 방 또 맞았군요. 뭘로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12% 밀렸구나. 투자 경고 지정 예고 또 투자 경고 지정 예고를 또 맞은 거야? 아닌데 5월 23일 그럼 또 맞았네. 어제 또 맞았네. 어제 그 3일 동안 변동성 확장되면서 그럼 여기서부터 또 식거래일이야. 얜 지치는 거지.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을 넘겨놔서 투자 경고에서 넘겨놨단 말이에요. 그 좀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고점을 넘겨버려서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월요일날 거래 정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보려고는 했는데 이미 이제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급이 좋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8천억이야. 그래서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거래 터지는 날 기준에 메타방에서 들여다볼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유튜브가 나와요. 유튜브 나오면 이렇게 오늘 마감 방송을 여기다 메인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꼭 까먹지 말고 링크 올려주시는 분.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이제 뭐 전일 종가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든가 하이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체, 또 LX 일렉트릭, LX 인터내셔널, 또 한미반도체, HD,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군들 다 전략 부분들을 다 보시란 말이에요. 오셔서 무료로 보시고 그 다음 범위가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공식 홈페이지 기준에서 전화번호 이렇게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하셔서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수익 범위를. 수익 범위를. 수익이 목적이신 거지. 그잖아요. 응? 자, 그렇게 해서 전략 올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